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한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 제2강인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고조선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서 다룬 유형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상을 다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정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의 분량은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 계획될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끼리 지인, 친구분들끼리 공유, 전달, 필기 이렇게 하시는 거 다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는 영리적 이용은 꼭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고조선의 역사. 시기의 경우에는 기원전 약 2333년부터 기원전 108년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 굳이 고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2333년이 부정확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긴 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 시기 자체를 너무 깊게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선에서는 이 고조선과 관련된 역사가 청동기 시기부터 철기 시기에 걸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별로 안 어렵고요. 빈출도는 최근 심화편에 들어와서는 조금 하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3회에서 5회에 한 번 정도 출제된다. 한 이 정도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가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합수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고조선의 경우에는 일단 고조선과 관련된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국가랑 관련된 관직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기만 공무원 중에서도 진짜 행정직 세무직 되게 여러 가지 역할 있잖아요. 그런 관직 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국가와 역사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기본편을 한다면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심화편을 준비하신 분들이니까 이것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심화편은 고조선과 관련된 사료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물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고조선의 역사의 시기를 나눠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고조선과 관련된 사료에서 역사적 사실 내지는 고조선과 관련된 대표 인물 키워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 심화편의 경우에는 위만 집권 이전 위만 집권 그리고 우거왕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이 위만 시기의 역사적 사실과 우거왕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험생들이 시험장 가면은 이 위만 시기 이후의 사실로 위만과 우고왕 시기의 역사적 사실인데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시험에서 많이 오답을 고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꼭 정확하게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핵심 키워드 고조선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유형 대표 키워드로서 제가 왕, 성, 그리고 국가 관련 키워드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실 만한 고조선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단군설화라 해가지고 당시 한웅이 내려오고 당시에 곰이랑 그 호랑이가 그 마늘과 쑥을 먹다가 곰은 사람이 되고 나중에 걔랑 결혼해가지고 당군왕검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아실 텐데 근데 시험에 필요한 키워드는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강조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기본편의 경우는 이 단군왕검 고조선의 최초의 왕인 이 인물이 잘 나오는데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위만, 우거왕 그리고 여기에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준왕이라 해가지고 일단 이 고조선과 관련된 대표적인 왕을 먼저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집권했다. 그냥 그 정도만 아시고 다 두 번째 왕검성 이 키워드가 잘 나오는데 나중에 이 고조선이 멸망할 시기에 중국에 한나라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사를 배우면 한국사 주변에 아니면 한국사에 영향을 미친 주변 국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한나라랑 싸우다가 이 고조선이 멸망했는데 그때 성이 왕검성이라 이 키워드가 언급될 수 있고 그리고 고조선의 대표적인 법인 범금팔조 그리고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뒀다. 이 키워드는 좀 출제율이 높진 않은데 그냥 고조선에 그냥 이런 관직이 있다. 그것만 가볍게 아시고 당시의 주변 지역에 있는 진번이란 인둔이라는 그런 지역을 복속했고 그리고 당시에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담당했다 이런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제가 간단히 그리면
고조선의 경우에는 한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범위, 고조선 한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범위에 있었는데 당시 아까 말한 중국의 한나라는 여기에 위치했었고 진국의 경우에는 여기 위치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개무역이란 거는 당시 뭐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이 두 국가가 무역하려면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 고조선이 여기 사이 있어가지고 니네 그 무역할 거면 통행료 내놔 하면서 나름 중간에서 이득을 취했다. 그런 키워드를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조선과 관련된 사료 한 두 가지만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금팔조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비유하면 헌법처럼 당시 국가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핵심 키워드만 다루면 자,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감고 그러니까 이 맥락을 쉽게 말하면은 당시에 이런 식으로 형벌제도가 존재했다. 그런 키워드고요. 자, 두 번째, 남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단 곡식으로 배상한다는 거는 내가 그 곡식이 있어야 뭘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재산 아니면 곡식 이런 걸로써 개인의 재산으로 뭔가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갚아야 된다. 지금의 벌금제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물건 훔치면 남자면 그 집에 노, 여자면 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예. 그러니까 약간 좀 노비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노예, 노비가 된다는 거니까 이 국가에는 신분제가 있었다. 이런 키워드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료는 위망의 망명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료에서 이 기출 사료가 되게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선 이 사료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지금 이 위만 부분을 괄호 쳐놓고서 가 인물의 업적 아니면 이 가 인물과 관련된 사실 이런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료는 꼭 외워두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사료를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만약에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이 호복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호복이라는 게 오랑캐 복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료에서는 오랑캐 복장이라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호복을 하고 동쪽의 폐수를 건너서 준왕에게 투항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랑캐 복장 그리고 폐수 그리고 준왕 이 세 키워드가 언급되면은 위망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문제를 낸 거구나. 조금 이렇게 파악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고난도 유형 및 함정 대비. 이 고조선과 관련된 고난도 유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고조선과 관련된 시기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고조선은 조금 되게 지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오래된 국가다 보니까 국내에 대한 그런 기록이 없고 조금 옛날에 중국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더 추론하는 게 많은데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 시기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이렇게 구별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1단계부터 3단계는 단군 조선부터 위만이 집권하기 이전까지의 사실을 말한 거고 4단계, 5단계는 위만이 집권한 시기 그리고 6단계, 7단계는 우고왕이 집권한 시기의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시기를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일단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나 칭하고 동쪽을 침략한다는데 이 조선의 후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대적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얘기한 이 한반도에서 지금 한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그 전에 중국에서는 뭐 춘추전국 시대라고 중국이 엄청나게 분열된 시기에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국가가 있었는데 연나라는 그 중에서도 조금 고조선이랑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국가예요. 이 국가가 처음에 침략하려 했는데 침략을 못했었고 근데 나중에 이 연나라가 더 강성해져가지고 이 징계라는 장수가 고조선을 침략해가지고 한번 깨트린 적이 있어가지고 약화되었지만 그 이후에 부왕과 준왕 등의 강력한 왕이 등장하면서 고조선이 다시 회복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위만이 망명해서 서쪽 변경을 지키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위만 관련된 문제를 내면은 오랑캐 복장, 폐수라는 사료 키워드가 언급되고 그래서 이 준왕을 몰아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위만이 집권한 시기 이후에 철기 문화가 국내에 보급되었었고 아까 말했듯이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담당했었고 그리고 진멍과 인도를 복속시킨 때도 이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고왕 시기에는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했었고 당시에 조금 그 고조선에서 높았던 관직이었던 이 역계경이라는 인물이 진국 그러니까 진국이 그때 당시 여기 밑에 있었던 국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전쟁에서 질 것 같아 도망간 인물도 있었고 나중에 중국에 의해서 이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이 멸망했었고 한사군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고조선을 총 4개로 나눠가지고 다스렸다. 이런 키워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 유형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조선 유형은 여러분들이 사료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했었는데,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만한 키워드는 제가 보기엔 딱 세 가지예요. 아까 말한 이 고조선이 멸망할 시기에 왕검성,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당시 중국의 한나라의 황제인 한무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우거왕, 이런 키워드 보고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고조선과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란 겁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면은 근데 이번 기출의 경우에는 제가 아직 본격적 고대 시대를 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선지 키워드를 모르겠으면 최소한 고대사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이 기출 강의를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자, 1번. 정사함에 모여 재상을 선출하였다. 이거는 나중에 다룰 백제 귀족 회의입니다. 2번.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룰 고구려의 제천 행사입니다. 세 번째, 3번. 음락 간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거는 동해랑 관련된 그런 풍습이고요. 4번. 제사장인 천궁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이거는 사망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한 4강, 5강쯤까지 다 이르러 설명할 수 있는 거라 그냥 지금은 참고만 하세요. 근데 마지막 5번. 사회 질서 유지하기 위해 번금팔조를 두었다. 이게 정답이죠. 고조선의 법이니까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고조선의 법이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또 고조선이구나 파악할 수 있죠. 한번 그럼 접근해 보겠습니다. 1번.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다룰 사만의 지배자입니다. 2번.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를 마련했다. 이거는 신라의 신분제도. 3번. 제가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이거는 고구려의 귀족회의고요. 4번.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자, 이게 고조선의 대표적인 관직입니다. 정답이고요. 5번. 여러 가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거는 부여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지금 고구려, 동해, 삼한, 부여 이런 국가는 제가 상강 때 다룰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고난도 유형 접근하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능검에서 만약 고조선 유형을 어렵게 내면은 이런 식으로 시기형 문제를 낼 수 있다는데, 자 봐봐요. 지금 위에 있는 사료. 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을 칭했고 조선의 후 역시 왕을 칭해가지고 연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자, 제가 연나라가 언급되는 거는 조금 중국이 많이 분열된 시기라 했으니까 이 시기는 아까 말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위만이 망명하여 호복을 하고 준왕은 얘를 믿고 총회에서 서쪽 변경을 지키라 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만은 나중에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했죠. 그러면 이제 위만이 집권할 시기니까 사실상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이의 역사적 사실이니까 한번 그 흐름으로 한번 제가 접근한 방식대로 파악해보죠. 자, 기억. 연나라 장수 징계가 침략하였다. 처음에는 침략을 못할 뻔했는데 나중에 연나라가 강성해져가지고 침략한다 했었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니은. 한나라 무제가 군대를 보내 왕검성을 공격했다. 자, 한무제 왕검성 함락 시기 나오면 제가 우거왕 시기라 했죠. 제가 그래가지고 위만 시기와 우거왕 시기를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 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스파였다. 자, 아까 징계한테 한번 지긴 했지만 나중에 부왕, 준왕 등 강력한 왕이 연속으로 등장했다 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리을. 조선상 역계경 등이 무리를 이끌고 진국으로 남하였다. 자, 이 조선상 역계경이 좀 높은 관직이었는데 이 한무제한테 질 것 같아가지고 먼저 티티한 도망간 놈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거왕식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측 문제. 자, 우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강조한 이 인물에 대한 설명 유형이 나오면 주목하라 했었는데, 제가 그러면 사료에서 이것만 주목하라 했습니다. 뭐냐면, 자, 오랑캐 복장 그리고 폐수. 이 오랑캐 복장과 폐수가 언급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언급되면은 위만 시기의 역사적 사실, 아니 위만과 관련된 업적 이런 걸 푸는 문제라는데, 제가 위만 시기의 역사적 사실과 우거왕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자, 이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물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니은. 한무제가 파견한 군대에 맞서 싸웠다. 제가 한무제와 맞서 싸운 거는 위만 시기가 아니라 우거왕 시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번을 함정으로 고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어쨌든 틀린 내용이고, 디귿. 진봉과 인둔을 복속시켜 세력을 확장하였다. 맞는 내용이에요. 당시 위만 시기에는 좀 국가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 주변 지역 복속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연해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아 땅을 빼앗겼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시기, 아직 위만이 집권하기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고조선의 역사와 관련된 유형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사료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강 고조선의 역사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3강 여러 고대 철기 국가의 역사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